57살 김모 씨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 68살 임모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김 씨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 씨는 잘 가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 강원도의 한 항구에서 정박된 어선들 사이로 한 여성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즉시 수사에 나선 경찰, 얼마 뒤 범인을 체포합니다. 이 범인은 경찰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4년 전에 나를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떤 신고였길래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신고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 자, 신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신고에 숨겨진 반전이 무엇인지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14년 전의 신고 대체 뭐였어요? 네, 절도 신고였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대 남성이 14년 전에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복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역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다리에 후유증이 생겨서 걷는데 불편해지는 그런 후유증까지도 겪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이 모든 게 경찰에 본인을 신고한 그 신고자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복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출소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신고자가 누군지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본인을 신고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래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망한 피해자가 14년 전에 신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신을 신고했다고 무려 14년이나 지나서 보복살인을 저지른 그런 케이스였군요. 맞습니다. 그 신고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강원도 동해시의 어느 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박한 어선 사이에 여성의 변사체 한 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시신은 엎드린 상태였다고 해요. 이 하의가 좀 내려가 있었지만 속옷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는 유서나 유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보니까 시신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서 실족사인가 의심했는데 일단 자세한 정황과 이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인근 병원에 검안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안이가 시신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다. 그리고 정수리에는 열상이 있다. 그리고 갈비뼈에 금도가 있다. 그리고 사망한 시간은 아마도 지금 발견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 사망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세는 한 60 정도 되고요. 임 씨라는 분입니다. 발견 장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마 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소지분명 무적자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누나한테 소식을 듣고 왔는데 사실은 본인도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거기서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주민들도 그분이 거기 사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또 사고 당일 행적도 몰랐고요. 그렇게 경찰은 좀 황당했죠.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때 경찰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의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에 나타나더니 인근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는 또 절뚝거리면서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사진을 들고 주민들에게 이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남성은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 사는 김 씨라는 사람이었고 술만 마시면 행패가 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예. 그중에 한 식당 주인 얘기로는 김 씨와 그리고 사망한 임 씨가 서로 친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히 김 씨와 임 씨가 11살 차이였는데 임 씨, 그러니까 사망한 임 씨가 더 11살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 주인이 5년 전에 이 둘을 서로 소개시켜줘서 친분을 쌓아왔고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얘기를 듣고 김 씨 집으로 찾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고요. 이 집 자체가 현장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김 씨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쪽에서는 욕설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경찰인 걸 확인한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굉장히 순해져 갖고 예.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해갖고요. 그럼 돌아가신 분과 무슨 관계고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냐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013년 2월 16일이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대답하나요? 그 뭐 며칠 전도 아니고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정확한 날짜를 즉시 그것도 대답해서 경찰이 상당히 좀 희한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분석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사람과 돌아가신 분과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바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강한 혐의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은 일단 김 씨의 집 내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집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노래방 기계였습니다. 노래방 기계? 네, 이 남성은 한 달에 40만 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신형 노래방 기계가 거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게 확실히 어떤 수사의 감일까요? 하고 이렇게 노래방 기계를 보는데 저런 집에 지금 노래방 기계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노래방 기계 위에 스프링 노트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노트를 열어보니까, 공책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메모가 적혀 있는데 그중에 경찰 눈에 딱 들어온 메모는 바로 이거였어요. 2013년 을미년 4월 7일 화요일 라고 써 있고 내 둔기로 죽임. 내 둔기로 죽임? 뭐 이름 딱딱 세 글자 써 있고 가로 열고 사망. 숨을 쉬고 있는 채로 리어카에 실어 기름 탱크 선착장에 밀어버림. 12시 10분쯤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담배 한 개 피웠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경찰은 당연히 이 김 씨에 대해서 임의 동행을 요구했고 그래서 현장 체포한 거죠. 이 김 씨도 순순히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범행을 기록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김 씨는요, 일단은 잘못 적었다라고 일단 발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필적 감정하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서야 김 씨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술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일에 창밖으로 임 씨가 우연히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해서 본인 집으로 불렀는데 임 씨가 갑자기 본인을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둔기로 살해했다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임 씨가 사망하지 않자 리어카에 임 씨를 싣고 바다에 밀어 넣었고 물속에서 피해자가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가 본인을 죽여달라고 하고 죽는 순간에 나 죽여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른 이 사람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살인자인데도 그 살인을 저지른 피해자한테 지금도 공격적이네요. 예, 말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내하고 둔기 사이에 있는 조사가 없는 겁니다. 내 둔기? 예, 내가 둔기로 죽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살인자들이나 약간 망상 에피소드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그 메모에도 내 둔기로 죽임.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시점 자체가 피웠음.
현재형으로 돌아가죠. 이런 그런 그 적시한 부분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하지만 이 김 씨의 이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합니다.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한밤중에 김 씨가 갑자기 손수레를 끌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 힘겹게 뭔가 손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김 씨가 저렇게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빈손으로 황급히 떠나는 모습까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물속에서 손수레를 찾아냈고 시신 유기 장소에서는 담배꽁초 2개도 확보를 했는데 김 씨가 피웠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출근하는 경찰 앞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어떻게 왜 살해를 했느냐? 일단 뭐라고 했어요? 그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노래방 기계를 살 때 그 기계를 판매한 업주에게 특별한 얘기를 들었는데 14년 전 징역 살 때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임 씨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숨진 50대 여성 임 씨가 신고를 했다. 예, 그거를 노래방 기계를 판매한 업주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임 씨를 죽일 계획을 세워왔다라는 진술을 한 건데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김 씨와 임 씨가 서로 알게 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4년 전 일을 어떻게 신고한다는 건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노래방 기계를 팔았다는 그 업주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임 씨가 신고했다 왜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망상이죠. 노래방 업주는 사실 그 김 씨를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범인도 역시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본인도 본인이 이게 망상이라는 걸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복할 대상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지적을 했군요. 그렇죠. 그걸 인지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계속 보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제일 미운 사람한테 그것이 수렴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당일을 일으킨 경찰이 파악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일날 본인이 이제 막걸리 5통을 준비해 놓고 임 씨를 불러다가 일종의 술을 먹이면서 추궁을 한 겁니다. 당신이 맞지? 당신 신고했지? 신고했지라고 했는데 사실 무슨 소리냐 하다가 계속 강요를 하고 폭행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맞다. 그냥 맞다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범인을 찾으려 했어요. 무려 14년 전에 내가 절도하는 거를 누군가 신고해서 복역하다가 내가 다리가 지금 다리를 좀 불편하게 됐다. 이게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군데? 아무리도 안 나타나니까 누군가에게 당신 맞잖아. 당신 맞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수렴이 되는 거죠. 그 사람부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죠. 망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잘 가라. 난 사형당하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후회는 안 하세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럴 자, 이 범인의 심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라우마가 쌓이다가 인지가 수렴이 돼서 해결됐지만 사실 그 즉시 뭐가 딱 뜨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깨닫았을 때 이미 늦었죠. 이 상태가 저 사람의 심리 같습니다. 그래놓고도 본인이 잘못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맞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나 고맙다 이런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깨어날 때는 굉장히 후회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씨 정신질환을 감안해도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